그 제임스 베리라는 피터팬을 쓴 작가가 있어요. 피터팬. 네네네. 네. 제임스 베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행복을 얻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왜냐면 하다 좋아하는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막 좋아하는 일만 추구하다가 삶이 이렇게 또 네. 뒤틀릴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근데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네. 좋아하면 네. 이제 행복의 양이 무한대가 되죠. 내가 하는 일, 해야 할 일을 좋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면. 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몰입을 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네. 재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가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행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재밌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게 행복 다음에 추구하는 거가 자아실현이거든요. 그 자아실현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을 추구하고 이제 행복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아실현을 추구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생존의 문제만 해결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뭐 행복의 문제까지 갔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자아실현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몰입을 하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과 행복, 자아실현. 약간 네. 메슬로의 그거랑 또 약간 좀 네, 생각이 나는데 생존이 그때 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예, 거였고 맞습니다. 제일 예. 위에가 자아실현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메슬로의 5단계, 뭐 네. 7단계. 네. 제가 이제 몰입을 이해하려고 네. 뇌과학을 이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을 많이 공부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몰입한 상태, 몰입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가 하나가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되게 유용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의식 이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버나드 바스 교수의 의식의 작업 통합 공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 의식을 무대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의식의 내용이 네. 이제 무의식의 생중계가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장기 기억,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시냅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의식의 무대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제 의식의 무대를 누가 차지할 거냐는 자극의 싸움,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자극이 센 애가 의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몰입이 안 됐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A라는 거에 몰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몰입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의식의 무대를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잡념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를 장악하지 못하면은 네. 이제 다른 잡념이 들어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잡념은 부정적인 생각일 때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쓸데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걱정. 불안, 이제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걱정하는 동물이 생존에 유리하느냐, 네. 걱정하지 않은 동물이 생존에 유리하냐를 보면 어떤 사슴이 이제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뭐 오늘 걱정을 안 하고 풀만 뜯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은 다 멸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생존한, 유전적으로 계속 이제 생존한 동물들은 걱정을 하는 동물들이 이제 생존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오면 그것이 불안하고 걱정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을 사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메커니즘이. DNA. 그러니까 걱정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이 드니까 그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 뭐 인터넷이나 자극적인 뭐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나 자극적인 거에 빠지는 거죠. 네. 그렇게 빠지는 상태가 또 계속되면 네. 오히려 우울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내가 네네. 필요로 하는 생각을 둘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내가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의 내용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의식의 무대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그 무의식이 다시 의식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의 무대를 장악하는 거가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의식을 이렇게 내용이 채워지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내용이. 네. 근데 대개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채워지고 네. 근데 그게 또 싫으니까 또 그거를 잊기 위한 또 다른
근데 빠진단 말이죠. 그렇게 가면 내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입은 이제 의식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채우는 거죠. 꽉 채워서 그것이 이제 무의식으로 가서 좋은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거죠. 기량을 올리고 이제 내가 추구하는 바를 이렇게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걱정이나 고민의 역할은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없었으면 아예 생각을 안 해. 안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민은 그걸 안 하는 게 좋아요. 고민을 하면 이제 우리 뇌가 이 의식의 무대를 이제 뇌가 그러면 말하면 작업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의식이 작업 기억에 가까운 건데 작업 기억의 용량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한 7개 정도를 우리가 이제 다룰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작업 기억에서. 그래서 전화번호가 8개가 되면 외우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작업 기억의 용량이 되게 낮은데 걱정을 하면 얘가 작업 기억이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그 작은 용량으로 우리가 뭔가 뭐 처리하는데 거기에 일부가 걱정으로 쓰니까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 기억의 용량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민이나 뭐가 있으면은 목표를 딱 설정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때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분야에서 뭐 난제를 해결할 때 난제를 해결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날 몰입도가 낮을 때 드는 생각인데요.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고 날고기는 천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결 못했는데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이 문제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내 인생은 축도 없다 안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제 걸고 하는데 해결 못하면 이제 꽝이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도전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도전을 못 하는데 그때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불안한 생각이 들 때 내가 이거 절대 해결 못 한다. 내 능력으로는. 내 능력은 그 사람들의 능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절대 못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 여기다 올인했다가는 해결도 못 하고 죽도 없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진 작가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묵묵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여기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가 중요해요. 결과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냐 하지 않느냐는 결과에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데 이 문제 어쩌면 내가 평생 해도 해결 못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 30% 해결하고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상관없다. 나는 1초도 쉬지 않고 이 문제에 몰입할 것이다. 내 삶을 불태울 것이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이제 결과에 집착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과정.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되면은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뭐 제가 이제 저한테 몰입을 도와달라는 뭐 사람들 보면 뭐 수험생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예를 들어 수능이 다가오거나 뭐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거나 뭐 중요한 콩쿨이 다가오거나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이 몰입을 방해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결과는 너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거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과정이다. 과정은 네 영향력 안에 있는 거다. 너가 지금 1초도 쉬지 않고 노력하는 거, 몰입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시험 같은 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있잖아요. 떨어지더라도 1점이라도 더 맞고 떨어지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고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거가 성공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걱정하고 있으면 뭐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빨리 몰입도를 올려서 기량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나 적용이 돼요. 뭐 회사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불가능한 걸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뭐 이제 뭐 걱정만 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말고 그럴 때도 어쩌면 내 일주일 동안 이제 해도 이거는 실패할 수도 있다. 네. 실패할지도 모른다. 네. 그런데 상관없다. 1초도 쉬지 않고 여기에 몰입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성공 확률이 10초 8구 성공합니다. 근데 그 무리한 최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밤을 새우거나 절대로 그렇게 무리한 최선을 하지 말고 깨어있는 시간, 졸리면 선잠 자고 깨어있는 시간만 1초도 쉬지 않고 몰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10중 8구 좋은 성과가 나오고요. 네. 만약에 이제 실패를 했어. 네.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사가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네. 실패를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이제 놀이클럽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코칭을 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야단을 맞으면은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와서. 네. 그런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1초도 쉬지 않고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관련된 걸 논문을 보고, 내가 퇴근할 때도 이걸 생각하고, 네. 뭐 이동할 때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이걸 생각하고, 화장실 갈 때도 생각을 하고, 나는 1초도 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노력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현재 지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요. 1초도 쉬지 않았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대부분은. 또 미안하다고 그래요. 나 그렇죠.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노력한 거를 보여줘라. 그 방법이 어쨌든 어떤 어려운 문제, 사람들이 그걸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네.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거. 다하는. 그 대신 무리하고 밤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럼 무리하지 말고 깨어있는 시간 온전히 거기다가 올인하는 거죠.